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 우기우기 체육은 더 라이브에서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 드래곤 김흥수입니다. 김흥수 씨, 12시 20분 오태훈의 시사본부 많이 들으시나요?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풀리다가 97.3이 딱 잡힌 거예요. 근데 내용이 저하고 주파수가 맞았어요. 채널 고정.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번 청취율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묻고 더블로 가.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최강시사의 영화 코너 스포일러입니다. 최강희 영화평론가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나올 게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새로운 뉴스입니다. 이 숙명여대 맞죠? 네,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가 입학을 허가받았다. 네. 이 뉴스도 있었고 예. 성전환 수술한 군인이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 네.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뉴스들은. 원래 사실은 그 성소수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 한국 사회의 차별이나 편견 이런 것들에 그 저항하는 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있었죠. 예. 쭉 있어 왔는데 예. 요즘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형성이 됐다는 것만큼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씁쓸한 게 그 숙명여대 건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젠더 여성이 합격한 거에 대해서 네. 그 재학생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그러니까요. 이게 공문들은 또 찬성하고 나이가 젊고 네. 나이가 나 많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인식의 어떤 방식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젊을수록 어떤 오픈 마인드가 되거나 진보적인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90년대 한 중반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네. 그때 성소수자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학교에. 그 이름이 마음 001이었어요. 왜 001이죠? 그래 저도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가입돼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야 001이 무슨 뜻이냐? 007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게 인권 지수가 1%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 네. 비해서 예.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001인데 제가 졸업할 때쯤에 한 003, 004 여기까지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꽤 이제 진전이 됐다는 거죠. 인권의 개선. 근데 지금도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004, 00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오늘은 관련된 영화들. 네. 예. 사실은 저희가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영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게 이런 영화들을 이제 일단 거부감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예, 일단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중반에 그 이안 감독, 대만 출신의 할리우드 감독이죠. 이안 감독의 브록백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그게 2004년인가 5년인가에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때 이제 한국에서 개봉을 했어요. 예. 했는데 그 영화가 그때 당시 엄청나게 화제였습니다. 아카데미 상도 받고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영화도 실제로 재밌어요. 예. 그걸 이제 재밌게 보셨다는 건 상당히 열린 그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태도를 가지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당시 그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개봉관에서 상당히 웃지 못할 풍경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어떤 남자들이 중간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못 참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남성 동성의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잭과 애니스라고 하는 두 배우가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에서 로키 산맥에 있는 산이죠. 거기서 이제 서로 이 카우보이 생활을 하다가 외로우니까 이제 둘이 같이 이제
텐트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완전히 이제 시체말로 깬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수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네, 낮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남성들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후문을 제가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트랜스젠더 혹은 동성애자 이런 데 대한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그 편견이나 그 차별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팽배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어떤 차이일까요? 저도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이제 성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성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고. 네. 뭐 명백하게 표면적으로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그 성을 바꾼다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을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른바 이제 성 정체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동성애는 내가 어떤 성을 좋아하는가의 문제고 트랜스젠더는 내가 어떤 성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의 문제예요. 그거를 100%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게 성소수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LGBT 맞습니다. 요새는 뭐 AIQ 뭐 OC 굉장히 많아요. 그 성소수자의 그 스펙트럼이. 그렇습니다. 트랜스젠더 가운데서도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3FTM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2009년에 나온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요? 3FTM. 예. 여기서 FTM은 뭘 뜻하는 걸까요? FTM. FTA는 아는데 제가. 이거 기본 상식이에요. 예. 그게 뭐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트랜스젠더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FTM은 female to male. 여자였다가 남성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반대도 있겠네요. M2F. M2F도 있죠. male to female. male to female. 그러니까 요번에 숙명여대 입학하시는 합격이 되신 분은 M2F죠. 예. 그 아까 영화 제목이 3FTM. 네. 그럼 3명의 그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하는 트랜스젠더를 다룬 영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트랜스젠더 하면 딱 연상되는 분이 하리수 씨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에서 여성으로 바꾼 거. 근데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바꾼 사람들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분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남자로 바꾸면은 되게 편할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취업상의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그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성. 요즘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자의 몸으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남자처럼 보이잖아요. 취업을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일단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 2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여자로 행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취업을 했다가 이제 트랜스젠더임이 밝혀지면서 이제 권고사직을 당해요. 게다가 고발까지 사기죄. 뭐 영업방해, 뭐 사기, 뭐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별을 속였다. 속인 게 아닌데 자기는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너 왜 여자면서 남자인 척했니? 이거 성별을 속였으므로 사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 3FTM이라고 하는 한국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왜 트랜스젠더가 됐어? 그냥 참고 살지. 근데 그게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렇죠. 그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FTM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있다는 것만 인정하자. 있다라는 걸 인정 안 하는 순간 사실은 세상에 실존하고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아예 없는 걸로 간주해버리면 그게 폭력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앞서 말한 그 두 개의 사건, 네. 이게 바로 그 없다라고 간주해버리는 것. 저번에 저희가 이 변호사요. 네. 그 이제 군인인데 네. 트랜스젠더를 해가지고 다시 복무하겠다 했던 사람 관련된 인터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나 국제 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의 한 10%가 성소수자로 네. 본다. 네. 그건 뭐 정확하게 뭐 100% 이제 정밀한 통계는 아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10% 정도다라고 합의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0%면은 물론 10%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갖고 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인정하는 게 네. 그 살기가 서로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걸 없다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숙명여대 그 재학생들이 낸 성명서를 보니까 네. 그 남자가 자신이 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대를 이용하는 건 여성의 권리를 반하는 것이다. 어이? 그것도 뭐죠? 라고 하는 좀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설마 들더라고요. 대학 가려고 예. 성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뭐 그렇게 막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그분들은 이 사람을 남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젠더가 있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도 그것이 수용이 되는데 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성전환 수술에서 성을 바꾼 사람은 있을 수 없어. 그 사람은 원래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야. 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성의 권리 혹은 여성주의적 프레임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좀 이상한 거죠. 그게 여성주의가 원래 그런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뭐 기왕에 트랜스젠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트랜스젠더를 다룬 영화 한 편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거 있죠?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트랜스젠더가 된 분의 얘기예요. 세계 최초가 있어요? 예. 오. 그게 이제 1920년대. 예. 그 덴마크에 살았던 화가입니다. 그게 바로 에이나르 베게너라고 하는 그런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게 원래는 자기가 어떤 성별로 살아가기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정체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다가 아내도 화가인데 초상화 화가인 그 게르다를 만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16년에 나온 톰 후퍼 감독의 데니쉬 거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1920년대에 최초로 트랜스젠더가 된 에이나르 베겐의 그 실화가 이제 재구성돼서 펼쳐지는데 게르다 아내가 초상화가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모델 여성 모델이 오기로 했는데 못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남편한테 너가 좀 여성 복장으로 좀 입어달라 드레스 입고 모델을 해달라. 예, 모델을 좀 안 그래도 좀 여성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좀 이렇게 가발도 쓰고 드레스도 좀 입어라라고 했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가져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뭐 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입어요. 근데 입은 순간부터 갑자기 이게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어라? 이런 거죠. 예, 어라? 예. 이거 나하고 맞네. 예. 뭐 이런 여자 느낌이 든 거죠. 옷을 입은 순간부터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야 그때서 자기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실질적인 정체성은 여자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아내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아내인 게르다가 웬만한 그 여성 같으면 좀 화들짝 놀라겠죠. 네. 당장 나가라고 하든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지지를 해준다는 거죠. 아하. 네. 당신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걸 나는 지지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이나르 베게너라는 화가는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그렇겠죠. 20년대라면서요. 1920년대. 예. 사실은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뭐 정신과에도 가고 막 하는데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1920년대에는 이 성전환 수술, 그러니까 동성애라든가 혹은 뭐 이런 그 트랜스젠더적 경향을 정신분열로 봤습니다. 병으로 봤죠. 병으로. 예, 병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런 심정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1차 수술은
비교적 성공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성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2차 수술을 받는 도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아, 그래요? 비극이군요. 예, 당시로서는 뭐 의학 기술이 네.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영화 데니시 걸은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그들을 네.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자라고 하는 문화가 많이 펼쳐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계의 선구자 같은 네. 그런 그 존재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 오늘 주제가 벌써 이제 문자가 보니까 네. 장호민 청취자분께서는 네. 비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이게 아마 솔직한 마음이실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리고 뭐 9236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발언을 너무 자주 하는군요. 이런 말씀해 주시고 이게 사실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하는 건데. 있다라는 그렇죠? 말을 옹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저도 아까 그 브로크백 마운틴 말씀하셨잖아요. 그 감독이 예전에 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결혼 피로연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남자 2명의 배드신이 나옵니다. 아, 예, 예.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랄게요. 많이 놀래. 아니, 저도 솔직히 브록백 마운틴 보면서 약간 좀 그 거부감이 들었어요. 네.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그 퀴어 영화라고 하죠. 동성애를 네. 다룬 영화들이 퀴어 영화라고 하는데 그런 작품들이 서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많죠. 예. 심지어 여성 레즈비언 영화가 있죠. 그 지난 2013년에 나왔던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고 네. 하는 영화인데 이 작품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작품 보면은 여성 레즈비언 정사신이 아주 노골적으로 등장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이런 영화들을 보러 오시는 관객들이 큰 거부감 없이 그거를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인식들이 조금 열리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숙명여대라든가 곤대 관련된 그런 일들도 불거지는 거겠죠. 이제 그게 아마 시작일 겁니다. 이런 네. 일들이 계속 많이 벌어질 거예요. 어쩔 수 네. 없이. 네네.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한 번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그 채널을 돌리지 않고 청취하신 분들은 예. 충분히 열린 마인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강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